베이비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벌거벗은 패션사로 돌아왔어. 뭐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준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완전 핫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지, 우리 베이비들. 뭔지 알겠어? 내가 입고 있는 이 폴로 셔츠. 이걸 이제 피케 셔츠라고도 하는데, 이 폴로 셔츠 하면은 어떤 브랜드가 생각이 나? 일단 기본적으로 폴로 생각날 거고, 뭐 라코스테, 프레드 페리, 브룩스 브라더스, 그리고 폴로 티셔츠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템들이 각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뭐 정말 로우엔드 브랜드까지 정말 되게 많이 나와. 이런 브랜드와 관련된 비하인드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폴로 셔츠가 어떻게 일상 패션으로 자리를 잡았는지 그런 히스토리까지 우리 한번 재미있게 가보자고. 자, 우리 베이비들은 폴로 경기를 본 적이 있어? 왜 영화 보면은 막 되게 로맨틱한 의상에 막 모자까지 쓰고 막 그런 폴로 경기장에서 막 경기 구경하고 막 이러는 거 영화에서 본 적이 있지? 그게 바로 폴로 경기. 이게 왕실에서 하던 스포츠야, 원래. 그런데 폴로라는 거는 승마하고 하키가 합쳐진 그런 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원래 왕이 정예 기마 부대를 훈련시킬 목표로 시작된 훈련용 경기인데, 귀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가지고 이게 상류층의 스포츠로 자리를 딱 잡은 거야. 폴로 셔츠는 그 폴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입는 그런 유니폼이었던 거지. 초창기에는 긴팔에 이렇게 카라가 크게 달리고 두꺼운 면으로 된 약간 그런 형태, 제작된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선수들이 말을 타고 이제 막 그냥 이렇게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격하게 막 움직이잖아. 근데 그럴 때 뭔가 이제 커다란 카라가 막 이제 얼굴에 계속 부딪히고 막 이런데도 불편하고 막 이러니까, 이런 고충을 아주 눈썰미 있게 저 옷을 좀 바꿔봐야겠는데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 바로 브룩스 브라더스야. 이 브룩스 브라더스 창업자의 손자인 존 브룩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존 폴로 셔츠에 컬러가 이렇게 너플너플거리지 않게 이게 버튼 다운으로 고정을 하는 형태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이 폴로 셔츠의 기틀이 마련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폴로 셔츠하고 형태가 좀 다르잖아. 그래서 오히려 현대의 그런 셔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폴로 셔츠라는 그 이름으로 처음 시장에 출시한 그런 브랜드이고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폴로 셔츠 역사에서 이 브룩스 브라더스를 뺄 수가 없어. 지금의 폴로 셔츠를 만들어낸 사람이 따로 있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지금 입고 있는 이런 폴로 셔츠들, 바로 라코스테 창업자 르네 라코스테야. 이 르네 라코스테는 당대에 정말 테니스 스타였거든. 테니스 경기를 하면서 너무 불편한 거야. 막 조끼도 입어야 되고 재킷도 입어야 되고 막 이런 너무 불편함이 있거든. 그래서 이 항상 소매가 길고 두껍고 막 이런 소재를 조금 다른 소재로 바꿀 수는 없을까? 왜냐면 이게 텐션도 없고 막 이러니까, 면대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친구가 브룩스 브라더스 그 폴로 셔츠를 입고 테니스 치는 걸 보게 된 거야.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뭔가 아이디어가 띵 하고 떠오른 거지. 당시에 그런 격식을 갖춘 그런 유니폼보다는 저런 폴로 셔츠 같은 거를 좀 편하게 테니스 칠 때 입으면 너무 편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거를 계기로 라코스테는 본인이 직접 유니폼을 만들어서 테니스복을 이제 입게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내가 계속 불편함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원단 때문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원단을 바꿨어. 그래서 이게 폴로 셔츠를 우리가 정식 명칭은 사실 피케 셔츠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피케라는 원단 이름이야. 가볍고 시원하고 운동선수들한테는 정말 딱인 그런 소재인 거지. 두 번째로는 반소매로 만들었어. 이게 긴팔 셔츠는 아무래도 이게 엘보우나 뭐 이런 걸 구부렸을 때 이것도 나름 테니스 격한 운동이니까 약간 소매를 딱 잘라가지고 그냥 반소매로 만들어버린 거야. 마지막으로 테니스 컷. 이 테니스 컷이라는 건 뭐냐면은, 셔츠라는 게 보통 앞뒤 길이가 다 똑같았어. 그랬는데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보다는 뒷기장을 조금 더 길게 만든 거야. 자, 이렇게 자기가 만든 폴로 셔츠를 당시에 이제 자기 별명이었던 크로코다일이라는 그 마크를 옷에 이제 부착을 하게 돼. 그게 이제 라코스테의 전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입고 27년 US 챔피언십에서 우승까지 해.
동료들한테 이제 다 자기가 만든 셔츠를 막 선물해서 입혔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중들 사이에서도 많이 보여지니까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라코스테는 선수 은퇴 후에 자기의 이제 폴로 셔츠를 더 대중들한테 널리 알려야겠다 딱 생각을 한 거야. 이제 사업이 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1933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라코스테가 론칭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피케 원단 생산을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의 상징인 크로코다일의 그런 문양이 세계 최초로 의류에 로고를 넣은 그런 브랜드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라코스테는 이제 미국으로도 진출을 해. 뭐 존 F 케네디라든지 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든지 뭐 빈 크로스비 막 이런 유명 인사들한테 협찬을 시작했어.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걸 입고 이거 되게 편하네. 그 사람들도 뭐 테니스를 칠 때 입지만 또 평소에 입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부유층들과 이제 셀러브리티들한테까지 패션이 된 거야. 야, 존 F 케네디 주니어 봐라, 야, 멋있다. 이렇게 딱 맞게 입고, 카라 딱 올려가지고. 너무 잘생겼잖아, 그리고 또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정말 당대에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배우,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입기 시작하니까, 뭐, 저거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사입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이제 상류층의 전유물로만 남는 거는 좀 아쉽잖아. 그래서 영국의 테니스 스타. 프레데릭 존 페리. 프레데릭 페리. 누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니야? 자, 이 시점에 프레드 페리가 자기 브랜드를 론칭을 한 거야. 자, 그래서 부유층과 유명인들이 많이 입어서 뭔가 이렇게 상징이 됐던 피케 셔츠를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중들한테 판매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모드라든지 스킨헤드, 당대에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영국에서 그런 이제 젊은이들이 입기 시작하면서 이게 상류층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레인지가 넓게 이제 유행이 되기 시작한 거야. 자, 이래서 이제 폴로 셔츠에 브룩스 브라더스 얘기도 나왔고, 라코스테도 나왔고, 프레드 페리도 나왔어. 뭐 하나 안 나온 것 같지 않아? 폴로가 안 나왔지. 이게 폴로 셔츠 하면 어떤 브랜드 생각나요? 그러면 폴로라는 단어 때문에 랄프 로렌 그 폴로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자, 그래서 이게 디자이너 랄프 로렌이 72년도에 폴로 셔츠를 좀 더 공식으로 출시를 해. 처음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폴로 경기 자체가 굉장히 상류층 문화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감을 딱 받은 거야. 그래서 이 포니 로고를 그때 딱 생각을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폴로의 시그니처인 마크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대박을 터뜨리면서 완전 승승승 장구를 해.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앞에서 좌판에서 정말 넥타이 팔던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이제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거야. 그래서 근데 놀라운 거는 랄프 로렌이라는 사람은 폴로 경기를 본 적도 없대. 가본 적도 없대. 아이러니하지? 그래서 랄프 로렌은 어떻게 폴로 셔츠를 이렇게 대박 아이템으로 만들었는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이 포니 로고가 상징적인 시그니처가 됐고, 그 다음은 다양한 컬러야. 초창기 랄프 로렌 폴로 셔츠는 총 24가지 컬러를 출시를 해버려. 그러니까 초이스가 굉장히 선택이 되게 많았겠지. 그리고 현재는 무려 40개의 컬러로 계속 출시를 한다고 해. 그리고 랄프 로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디자인 철학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무언가를 만드는 거라고 하거든. 그래서 85년도에는 The Weathered 폴로 셔츠라는 이름으로 바렌 폴로 셔츠가 출시가 되는 거야. 이게 왜 세월에 따라서 우리가 옷을 입고 빨고 마모가 되면서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이 되잖아. 약간 그래서 오래된 것이 좀 더 멋스러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의 역발상으로 더 멋있는 아이템을 또 막 출시하기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폴로가 아메리칸 캐주얼의 대명사가 된 계기가 있어. 이게 뭐냐면 76년도 영화인데 위대한 개츠비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거든. 여기서 이제 주인공 로버트 레드포드가 랄프 로렌한테 의뢰해서 이제 의상을 입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핑크 수트 같은 경우에는 랄프 로렌이 특별히 제작한 의상이고, 그 외 의상들은 모두 당시 최신 폴로 랄프 로렌의 컬렉션이었대. 그 결과로 이제 영화가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었나 봐. 그래서 거기서 열풍이 더 불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지난 2022년에는 랄프 로렌의 아이코닉한 제품인 폴로 셔츠가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거야. 그래서 랄프 로렌의 폴로 셔츠북이라는 책이 출간이 됐어. 나도 있거든. 이게 반세기 이상 이 유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 그래서 이 폴로 셔츠의 아이코닉한 스타일과 문화적인 그런 영향력이 기록이 돼 있는 그런 책을 출간을 해. 그래서 미국 특유의 시크하면서 캐주얼한 룩을 보여주는 이런 폴로 셔츠는 정말 많은 영화 배우 또 뭐 대통령부터 운동선수 그리고 셀러브리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있는 문화적인 상징 코드가 된 거야. 자, 이렇게 랄프 로렌을 비롯해서 뭐 라코스테, 브룩스 브라더스, 프레드 페리 뭐 이런 여러 브랜드가 승승장구를 하면서 폴로 셔츠는 패션씬에서 정말 클래식 오브 클래식 아이템으로 완전 자리매김을 했어. 이게 물론 다양한 브랜드들이 폴로 셔츠를 이제 출시하면서 여러 이슈들이 있기도 했어. 왜냐하면 폴로 셔츠에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두고 이게 이제 라코스테하고 폴로 랄프 로렌이 20년간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대. 왜냐면 폴로 셔츠는 특정 브랜드의 아이템이기보다는 그런 클래식한 스포츠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누구나 폴로 셔츠 또는 폴로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던 거야. 자, 베이비들 이렇게 폴로 셔츠의 흥미진진한 얘기는 어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폴로 셔츠를 얘기하는 것도 다 유행이 돌아와서 그런 거거든. 사실 계속 스테디셀러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긴 한데 특별히 요즘에 모든 막 브랜드에서 난리가 난 아이템이기도 해. 자, 그래서 내가 옷장 속에 있는 폴로 셔츠들은 어떻게 입으면 되는지 레디 투 웨어를 보면서 또 우리가 셀러브리티들이 어떻게 옷을 입었냐 포인트를 찝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미우미우하고 디스퀘어드 2 컬렉션을 보면은 레이어드가 특징이야. 지금 미우미우 캠페인 봐라. 폴로 셔츠를 그냥 그거 하나만 입는 게 아니야. 안에 막 체크 셔츠를 입고 긴 팔을 걷어 올려가지고 그 위에 폴로 셔츠 입어버려.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안에 뭐 트렁크 같은 걸 입고 청바지를 막 내려 입어가지고 이렇게 레이어드를 제대로 해가지고 막 보여주기도 하고, 미우미우와는 또 달리 안에 폴로티를 입고 위에 반팔 티를 입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디스케어2는 또 연출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폴로를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폴로 셔츠를 입는 게 아니라 단품으로 입는 것도 좋아. 약간 나는 고급스럽게 언니 입고 싶어요. 그럼 니트 소재로 된 그런 폴로 셔츠들도 꽤 있거든. 구찌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쇼츠지만 셋업으로 단아하게 뭔가 깔끔하게 연출하기도 했고, 지방시 같은 경우에는 올 블랙으로 도회적인 스타일을 또 멋스럽게 보여줬어. 그리고 지지 하디드 같은 경우에는 실루엣을 드러낸 거지. 안에 이제 속옷이 살짝 보이는 느낌으로 해서 굉장히 멋스럽게. 김나영 같은 경우에도 컬러가 환한 느낌이 있지. 그래서 그녀의 발랄한 느낌과 함께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폴로 니트 셔츠를 또 입기도 했어. 그리고 이제 뭐 툭 걸쳐 입은 그런 미우미우 컬렉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버뮤다 트랙 팬츠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딱 단품으로 이렇게 뭔가 연출을 했고, 에밀리 신들레브라는 굉장히 유명한 셀러브리티가 있는데, 그녀 같은 경우에는 위에를 좀 타이트하게 입고 밑에는 약간 좀 이렇게, 요즘에 약간 이런 바지들 많이 입잖아. 버뮤다 같은데 좀 오버핏인 거. 그런 거에다 그냥 납작한 로퍼 같은 거 딱 신는다든지. 이런 거 우리 베이비들 다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연출을 약간 그 부피감을 좀 다르게 해서 더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위에를 좀 박시하게 입으면 밑에를 좀 기장감이 짧게 아니면 좀 타이트하게 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이번 시즌에 굉장히 박시한 핏의 그런 폴로 셔츠, 럭비 셔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었어. 뭐 밑에 완전 센 바지랑 이런 스포티한 아이템들을 믹스 매치한 거야. 너무 세련돼 보이더라고. 뭐 헤일리 비버라든지 블랙핑크의 로제라든지 또 인플루언서 마리, 이런 셀럽들이 약간 이런 뭔가 넉넉한 느낌의 이런 폴로 셔츠들을 매치한 걸 볼 수가 있고, 거기에 그냥 대충 하의 받쳐 입은 다음에 선글라스 같은 거 탁 큰 거 쓰지 않니? 그러면은 그냥 패자랄 되는 거야, 한순간에. 자, 베이비들 오늘 어땠어? 이렇게 패션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이게 사실 유행이 없는 클래식 아이템이잖아. 이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스타일링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베이비들이 이번 시즌에 아주 개성 있고 멋진 그런 유행 아이템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다음에 우리 또 이런 재미있는 패션사와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까지 슈스스 언니가 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댓글 남겨줘. 안녕 베이비들.